야, 김치!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급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일 무리는 웃으며 다가왔고 곧이어 김치찌개가 담긴 도시락이 하늘을 날아 붉은 국물이 그녀의 머리에서 무릎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급식실 전체가 키득키득 웃음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그 순간 곤! 공기를 가르는 힘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고등학교 정문 앞에 선 유나린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16살 소녀에게 새로운 학교는 언제나 두려운 곳이었죠. 하물며 태평양을 건너온 이국 땅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침 햇살이 붉은 벽돌 건물을 비추고 있었지만 할인에게는 그저 차갑기만 했어요. 가방 끈을 꽉 움켜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이 등 뒤를 따라다녔죠. 새로운 애 맞지? 중국인인가?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더 숙이고 교실을 찾아 헤맸어요. 손에 쥔 시간표가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드디어 찾은 교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인을 향했습니다. 선생님이 손짓하며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윤아린입니다. 짧은 인사를 마치자 박수가 듬성듬성 들렸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라는 선생님의 말에 따라 조용히 자리로 향했죠. 지나가는 동안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말 알아듣기는 할까? 영어도 못할 텐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리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차분히 자리에 앉아 책을 꺼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하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젯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김치 특유의 향이 퍼져나갔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금발 남학생 무리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마늘 폭탄이야? 김치 없으면 숨도 못 쉬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입, 두 입 천천히 밥을 먹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야, 저기 봐. 저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런 거 먹나 봐. 식당 한쪽에서 갈색 머리 여학생이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아였죠.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레아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할인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복도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종이에 낙서를 해놨더군요. 김치거리라고 써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그 종이를 조용히 떼어냈죠.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곱게 개어진 하얀 도복이 보였어요.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도복 안쪽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죠. 지켜내는 사람이 되렴. 할인은 도복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전 국가대표 유소년 태권도 품새 선수였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때 딴 국제대회 금메달,
그 모든 영광이 이제는 숨겨야 할 비밀이 되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견뎌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리는 도복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롱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린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일부러 킁킁거리며 코를 막았어요.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는 김치거리라는 낙서가 계속 나타났죠. 또 써있네. 하리는 휴지에 물을 적셔 조용히 지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식당 입구에서 금발 남학생 무리가 하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일과 그의 친구들이었죠. 하린이 다가가자 카일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인은 개고기 먹는다며?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려 했지만 카일이 길을 막았어요. 무시하고 가면 안 되지. 대답해봐. 정말 개고기 먹어? 하린은 고개를 들어 카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침묵이 담겨 있었죠. 말도 못하나? 역시 영어 모르네. 카일의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린은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카일이 하린의 가방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야, 도망가지 마.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책들이 흩어졌어요. 하린은 무릎을 꿇고 책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몇몇 아이들이 웃었죠. 레아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려다가 망설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오후 수업 중에도 하린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 서울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죠. 집에 돌아온 하린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느라 바빴고 하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계셨으니까요. 밤늦게 하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걸 확인하고 창문을 모두 닫았어요. 그리고 매트를 펼치고 옷장에서 도복을 꺼냈습니다. 도복을 입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선 하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죠. 품새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숨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몸을 움직였어요. 팔의 선, 다리의 각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된 연습 후 하린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유나린이 아닌 태권도 선수였으니까요. 도복을 벗으며 어머니의 자수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켜내는 사람이 되렴. 하지만 무엇을 지켜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자존심인지 정체성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인지.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서 하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또다시 시선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하린의 걸음걸이가 더 당당해져 있었거든요. 새벽 5시 하린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새벽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리는 창문을 모두 닫고 두꺼운 매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도복을 꺼냈죠. 하얀 도복을 입는 순간 유나리는 사라지고 태권도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이 학교에서의 초라한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품새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태극 일장부터 천천히 정확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팔의 궤적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집중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새벽 연습, 국가대표 선발전에서의 긴장감,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어요. 회전차기를 할 때는 발끝이 정확히 목표점을 향했습니다. 뒤우려차기에서는 무릎이 가슴까지 올라왔죠. 손날치기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냈어요. 1시간이 지나자 할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높이,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명상에 들어갔어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비웠죠. 학교에서의 모욕, 조롱, 무시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지켜내는 사람이 되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엇을 지켜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일까요? 정체성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일까요?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곧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하리는 재빨리 도복을 벗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매트도 정리하고 창문을 다시 열었죠. 샤워를 하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학교에서 보는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속 깊은 곳에 뜨거운 무언가가 끓고 있었거든요. 하리나, 일어났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네, 아빠. 곧 나가요.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2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밀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할인의 걸음걸이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폭발하기 전에 고요함 같았죠. 교실에 들어서자 또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처럼, 폭발하기 전에 침묵처럼 말이에요. 점심시간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 하리는 평소와 같이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김치찌개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레시피로 끓여준 것이었죠.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빨간 국물에서 김치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고향의 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 맛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거든요. 또 김치야? 냄새 역겹다. 카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국물을 떠먹었죠. 너네 나라는 진짜 음식 없어? 카일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하리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김치찌개를 먹을 뿐이었습니다. 야, 무시하지 마. 카일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어요. 할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차갑고 고요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정말 맛있어 보이네. 카일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할인의 식판을 집어들었어요. 착! 뜨거운 김치찌개가 할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로, 뺨으로, 목으로 흘러내렸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죠. 할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카일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하얀 도복을 꺼냈죠.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할인이 신발을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김치 국물에 젖은 옷 위에 도복 상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 카일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할인이 일어났어요. 도복을 입은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제 됐어. 할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카일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할인이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주먹을 허리에 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죠. 회전차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뒤우려차기, 다리가 머리 위로 올라가며 완벽한 홀을 그렸죠. 카일이 조롱하듯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할인의 발차기가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카일의 명치를 스쳤죠. 실제로 맞추지는 않았지만 바람의 압력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쿵! 카일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힌 듯 헐떡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할인을 올려다봤죠. 세상에. 누군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손날치기가 이어졌어요. 손끝이 바람을 자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할인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아름답고 강렬하게 움직였어요. 품새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점프하며 공중에서 발차기를 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인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착지와 함께 품새가 끝났습니다. 할인이 차렷 자세로 돌아왔어요. 카일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윤할인, 당장 멈춰. 체육 선생님이 뒤늦게 달려와 소리쳤어요. 하지만 할인은 이미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닥에 앉은 카일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숨겨온 나예요. 이제 안 숨길 거예요. 카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말을 잃었어요. 누구도 이런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할인은 도복을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당을 나갔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인은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신을 보여줬으니까요. 할인이 교장실로 향하는 동안 학교는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그 순간을 촬영했거든요. 식당에서의 품새 영상이 순식간에 학교 단체 채팅방에 퍼져나갔어요. 이거 진짜야? 저 애가 그런 걸 할 줄 알았어? 카일이 한 방에 나가떨어졌네.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이 할인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이었죠.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윤아린 학생, 앉아보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린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겠어요? 하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카일이 제 도시락을 머리에 부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안경을 벗고 닦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했군요. 당신이 무술을 할 줄 안다는 건 몰랐는데요. 네, 숨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국가대표 유소년 선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가대표라고요? 그때 급하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흥분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난리예요. 체육 선생님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조회수가 120만을 넘어선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동시에 퍼지고 있어요. 하린이 화면을 보니 자신의 품새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한국 소녀, 품새로 세상을 놀라게 하다였습니다.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었어요. 와, 태권도라니. 태권도는 멋있게 봤었는데 이런 느낌? 이게 진짜 고등학생이야? 완전 프로 같은데? 저 정확한 동작 봐. 진짜 올림픽 선수 아니야? 한국 태권도 진짜 멋있네. 존경한다. 교장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하린을 바라봤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학교가 아니라 국가대표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방금 미주리주 태권도 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영상의 소녀가 우리 학교 학생이냐고요. 하린은 당황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정체성이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에 알려져 버렸거든요. 교장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 레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린이, 영상 봤어. 미안해.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린이 레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국가대표였다니. 하린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을 줄은. 그때 복도 끝에서 카일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얼굴이 아직도 창백했습니다. 하린,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내가 뭘 지켜왔는지 몰랐어. 하린은 카일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어요.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 하지 말아요.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하린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응원 메시지들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자신을 세상에 보여줬고 온 세상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린의 영상이 퍼진 후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고 식당에서는 누구도 김치 냄새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죠. 하린아, 체육대회에서 태권도 시범 보여줄 수 있을까? 체육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린은 잠시 망설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점심시간 카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하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카일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체육대회에서 나랑 스파링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요. 체육대회 당일 체육관은 전교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인의 소문을 듣고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몰려왔어요. 다음은 특별 시범입니다. 윤아린 학생의 태권도 품새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할인이 도복을 입고 나타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체육관 한쪽에는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할인은 두 국기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품새가 시작되었어요. 할인의 몸짓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높이 뛰어올라 공중에서 발차기를 하는 순간 관중들이 탄성을 내질렀어요. 착지와 함께 완벽한 마무리 자세를 취하자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윤아린, 윤아린. 관중들이 할인의 이름을 외쳤어요.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카일 학생과의 친선 스파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일이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왔어요. 할인,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카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파링이 시작되자 카일이 먼저 공격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여유롭게 피하며 가볍게 반격했습니다. 카일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절제된 움직임이었죠. 몇 차례 주고받은 후 할인이 부드럽게 카일을 제압했습니다. 카일이 바닥에 넘어지자 할인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어요. 고마워, 할인. 정말 대단해. 카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을 향해 외쳤어요.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할인을 괴롭혔던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체육관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할인이 카일과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범이 끝나고 할인은 관중석에서 박수치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할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인도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드디어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일주일 할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복도를 걸으면 여기저기서 인사가 쏟아졌어요. 더 이상 시선을 피하며 걸을 필요가 없었죠. 할인아, 같이 점심 먹을래? 레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식당에서는 더 이상 혼자 앉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둘러싼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레시피 좀 알려줄래? 금발 여학생 사라가 김치볶음밥을 한 입 먹고 말했어요.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레시피 물어볼게요. 더 놀라운 변화는 급식 메뉴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어요. 다음 주부터 아시아 음식의 날을 새로 만듭니다. 김치볶음밥, 불고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할인이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카일이 다가왔어요. 할인, 진짜 대단하다. 너 덕분에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 카일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나도 집에서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했어. 너 아버지 도장에서 배울 수 있을까? 할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응. 너 보고 깨달았어. 진짜 강함이 뭔지 말이야. 방과 후 할인은 아버지의 태권도 도장에 들렀습니다. 도장 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품새를 연습하는 소리였죠. 할인아, 왔구나.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요즘 문의 전화가 많이 와. 내 영상을 보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이 늘었거든. 할인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았거든요.
아빠, 학교 친구가 여기서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요. 물론이지. 누구든 환영이야. 그때 도장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성인반도 있나요? 체육 선생님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 품새를 보고 저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활짝 웃었어요. 당연히 환영입니다. 할인아, 체육 선생님께 기본 자세부터 알려드려라. 할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요? 너는 이제 훌륭한 선배잖아.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도 선배의 역할이야. 할인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차근차근 기본 자세를 설명해 주었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체육 선생님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지켜내는 사람이 되렴.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것 같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도복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자신의 도복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일도 당당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한 달 후 스프링필드 고등학교 식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급식줄에 선 학생들이 김치볶음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이거 의외로 맛있네. 금발 남학생이 김치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중독성 있어. 매운데 자꾸 생각나. 할인은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할인아, 다음 주 문화축제 때 태권도 동아리 만들어 보자. 레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카일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어. 요즘 도장에서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 점심시간이 끝나고 할인은 복도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어요. 윤아린 학생, 미주리주 청소년 태권도 대표팀 선발전 참가 안내. 할인의 영상을 본주 태권도 협회에서 직접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할인아, 이거 봤어? 체육 선생님이 다가와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할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였으니까요. 참가해보고 싶어요. 방과 후 할인은 아버지의 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할인아, 우리한테도 그 멋진 품새 가르쳐줘. 레아가 부탁했어요. 할인이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극 1장부터 시작할게요. 친구들이 할인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한 명씩 자세를 교정해주며 설명했습니다. 태권도는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연습이 끝나고 할인은 혼자 남아 개인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이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가 펴져 있고 눈빛이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품새를 마치고 명상에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켜내는 사람이 되렴.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지켜내는 건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의 핸드폰에 한국 친구들의 메시지가 왔어요. 할인아, 영상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미국에서도 우리 태권도 알리고 있구나. 할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더 이상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도복과 자신의 도복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도복 안쪽의 자수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켜내는 사람이 되렴.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당당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그날, 할인은 침묵 대신 품새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